자, code.org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도 일단 로그인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code.org 코스 3 얘를 눌러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영어로 나오는 거 난 영어 이해 안 돼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은 그냥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이거 구글이 크롬이 제공하는 그냥 기본 번역인데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코스 3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진행하실 때 로그인하고 진행하시고요. 그래야 기록이 남으니까. 저는 지금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로그인 없이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코스 3에 딱 들어오면은 이 첫 번째 있는 이 1번은 안 해도 돼요. 얘는 안 해도 되고 이 2번 메이즈라고 하는 미로죠. 이 녀석의 1번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하다 보면 이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말고 넘버링 되어 있는 녀석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메이지의 1번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 좀비가 해바라기까지 가야 된대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은 해바라기로 가야 된대요, 얘가. 이렇게 문제를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이 이 왼쪽 화면입니다. 여기에 지금 좀비 한 마리가 서 있는데 얘가 지금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 해바라기한테 가게끔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좀비가 해바라기한테 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얘가 그쵸, 앞으로 가야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작업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곳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 move forward 앞으로 가는 거겠죠. turn left 왼쪽으로 도는 걸 거고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는 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 move forward라고 하는 이 블럭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여기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when run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다 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잘 붙여주면 앞으로 간다 하나 붙여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얘가 한 칸 앞으로 갔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못 움직여요, 얘는.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 더 코딩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ve forward를 하나 사용했더니 얘가 여기 있던 애가 한 칸 갔다. 그러면 얘 지금 몇 칸 더 가야 돼요? 한 칸 더 가면 여기 있을 거고 한 칸을 더 가야 해바라기한테 가겠죠. 그래서 move forward를 두 개 더 사용을 해가지고 달리다 이렇게 실행을 또 시켜보면 얘가 이제 해바라기를 맛있게 도착하자마자 맛있게 먹어치우는 걸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이러고서 이제 잘 해결했다면 계속하다 해가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었다면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3번 간대요. 그러면 이 녀석이 움직이는 걸 잘 보세요. 이 좀비가 왼쪽으로 돌고 다시 돌고 앞으로 3번. 이것도 문제없이 해바라기에 잘 도착을 했고 해바라기를 잘 먹어치웠는데 나오는 멘트가 좀 달라요. 풀긴 잘 풀었어.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썼어. 5줄의 코드를 작성했는데 4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도하세요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6/4예요. 그러니까 총 4개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총 6개를 썼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5개 썼는데 왜 6개라고 하냐면 이거 when run이라고 하는 얘도 이미 하나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블럭은 총 3개. 그래서 아까처럼 move forward를 3개를 놨을 때가 진짜 올바른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가 진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오면 코드 블럭 개수까지 잘 맞춰서 잘 푸는 거고요. 만약에 코드 블럭 개수가 오버됐다 그러면 약간 연한 초록색으로 나올 거예요. 연두색 같은 걸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진한 초록색을 만들어 주시는 걸 목표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코스 3을 다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을 싹 다 하시고 여기까지 끝났다면 코스 4 시작부터 끝까지 또 다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코스 3을 푸는데 너무 어렵다, 나는 초반부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코스 2부터 하세요. 네, 웬만한 경우는 코스 3부터 다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게 쉬웠지만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 나가다 보면은 좀 이제 복잡해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 8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6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 2개를 적절하게 잘 써서 얘가 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블록을 사용해서 블록을 가지고 코딩하는 블록 코딩 문제인데, 얘는 문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바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제고요. 그리고 코드를, 어떠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의 로직을 구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과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쭉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코드업 같은 경우는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문법을 배우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de.org까지 이제 처음에 안내 드렸던 모든 사항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다 링크 있어요. 코드업 있고 타이핑 정글 이거 영타 연습 있고요. code.org도 있고, 여기 프로그래머스 들어가면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도 연결되고요. GitHub랑 구글 빼고 다 있는데, GitHub는 실제로 제가 이 수업에서 직접적인 활용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소개만 드린 거니까.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크롬 브라우저만 열어도 구글로 뜨기 때문에 뭐 접속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부터 공부하는, 부가적인 공부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제 진짜로 오늘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뭐 개념을 엄청나게 배운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툴,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를 할 거예요. 자, 크롬 브라우저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JDK 1.8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JDK 1.8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검색을 진행해 주시고요. 검색을 하고 나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SE8 아카이브, SE8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좀 나오게 되는데 상단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나와요. JDK라고 하는 이 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JDK를 설치할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녀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있는 똑같은 거 두 개인데 보시면 8U211 얘는 8U202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 있는 거 받겠습니다. 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위에 있는 걸로 들어가서 자, 밑으로 살짝만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운영체제별로 설치하는 파일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다 윈도우 OS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 64 이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가 떠요.
여기에 이 체크박스, 여기 네모난 이 녀석은 무조건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녀석이라서 눌러주시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이 오라클이라는 사이트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없을 거니까 계정 만들어서 다운로드 마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본인 계정 넣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는 이 떠있는 창은 아무것도 안 뜨니까 다운로드만 완료되면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정 생성해서 다운로드 하시는 시간 동안 잠깐 대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JDK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JDK가 뭐냐면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이거 그냥 순수하게 직역해보면 자바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JDK라고 하는 얘는요,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려면, 즉 개발을 하려면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자바로 개발을 못해요. JDK가 없으면. 그래서 우린 지금 이거 설치한 겁니다. JDK. 개발할 거니까. 우린 자바를 배우면서 실제로 자바로 코드를 작성할 거고, 그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거, 이런 거 해볼 거니까. 자, 이거랑 유사하게 자바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JR2라고 하는 녀석이 또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서, 이게 철자가 이게 맞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녀석인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자바 실행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JR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바로 만들어진 어떠한 코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녀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자바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까지 할 거니까 JDK랑 JR이랑 둘 다 필요하겠죠. 근데 JDK 안에는 JR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DK를 받으면 돼요. JR이만 받으면, 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자바 개발은 못해요. 실행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JDK를 받는 거다. 그리고 SE라고 하는 녀석이 또 있는데, 얘는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표준이에요. 표준. 얘한테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JDK를 받는다, SE를 받는다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디테일 차이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걸 고려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JDK를 받는다라고 하면 JDK 혹은 SE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녀석도 지금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게 JDK를 말하고 있으면서 SE를 말하고 있어요.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것처럼 취급해도 된다.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거 없으면 내 컴퓨터에서 자바로 뭐 못한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데, JDK를 만약에 설치를 제대로 안 하신다면 그 다음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JDK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취업 목적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뭐 이런 개발 관련된 회사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내 컴퓨터 세팅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언어는 가장 첫 번째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를 써야 돼, 그럼 JDK 설치하는 거고요. 파이썬을 써야 돼, 그럼 파이썬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 언어 못 쓰니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JDK 1.8이라고 해서 SE8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JDK가 버전이 되게 많아요. 23인가? 24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되게 많은 고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8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뭐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고버전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자바를 메인으로 다루는 웹 개발 시장에서는 JDK 1.8의 호환이 가장 뚜렷해요. 그래서 실제로 업체들도 JDK 1.8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앞서 나갈 필요가 딱히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냥 1.8을 설치하는 건데 뭐 버전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진짜 엄청 차이가 심해지진 않아요. 조금씩은 변화가 다 생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1.8 이거에 큰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본인 상황상 어쩔 수 없이 1.8이 아니라 고버전을 설치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건 더 많진 않아요. 진호님 되셨을까요? 아직이요? 어떤 게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모두 다 설치 파일 완료되셨으니까 다음 스텝을 좀 나아가 보도록 하죠. 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설치를 하셨을 텐데, 자, 이 JDK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재설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저 따라서 설치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 exe 실행 파일을 그냥 엔터 혹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서 이거 다시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yes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yes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네, 이런 게 하나가 뜨게 될 거예요. 셋업 창이. 그죠? 자, 이 셋업 창에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쭉쭉쭉 진행을 할 건데 넥스트 여기 인스톨 되는 설치 파일 경로 이거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두시고 넥스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사실. 특별할 거 없어요. 이거 경로는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시고 넥스트 넥스트 해서 설치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설치를 끝내고 나면은 뭐 설치는 엔간하면 잘 될 텐데 우리가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 한번 설치할 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에 이 기본 검색하는 거 보시면은 cmd라고 해서 여기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 cmd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녀석이 딱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얘를 한번 켜볼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검색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된 녀석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한 이 자바가 컴퓨터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이거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나는 그 강사님 컴퓨터처럼 이렇게 안 떠요 라고 하시면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자바 띄고 하이픈 이거 짝대기 있죠? 가운데 거 언더바 아닙니다. 짝대기예요. 그래서 버전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한번 띄어쓰기 그 다음 이거 짝대기 대쉬예요. 대쉬 그 다음에 버전
이러고서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바 버전 어쩌고가 나왔다. 여기 1.8이 안 떠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바 버전 어쩌고가 나온다. 이러면은 오케이. 근데 뭐 자바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자바 설치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진행했던 이 설치 과정을 잘 따라 하셨다면 아마 다 이렇게 뜰 겁니다. 혹여나 지금 이거 안 뜨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뜨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버전 확인 다 됐고 자바 설치 완성됐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자바 설치가 끝난 거니까 다음 프로그램 설치로 넘어갈 겁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은 얘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는 이제 자바를 우리 컴퓨터에서 진짜로 사용하기 위한 JDK라고 하는 녀석을 썼다면 이 JDK 자바를 사용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녀석을 좀 설치를 할 거예요. 얘를 설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런 메모장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편집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문제 풀 때, 코드업에서 문제 풀 때 봤던 것처럼 이런 거 막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해서 만들어낸 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녀석을 얘를 사용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통칭하는 걸로 ID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개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환경을 우리가 설치를 할 거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크롬에다가 이클립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이클립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클립스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가 뜨는데 자,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그냥 바로 Install Your Favorite Desktop IDE Packages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버튼이 존재하는데 자, 이거를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이제 OS 운영체제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하는 이 밑에 있는 예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클립스 ID 202412R 패키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얘를 볼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이런 것들 존재하죠. 자, 우리는 86 언더바 64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줄 겁니다. 자, 눌러주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존재하는 이쪽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줄게요. 그럼 이쪽에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설치가 완료됐다면 이 페이지는 그냥 종료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여기에 있는 이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해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알아서 풀기를 사용해서 그냥 압축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압축이 풀려서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압축을 정상적으로 잘 풀었다면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면 이 폴더를 좀 옮길 거예요. 여기다 두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장에서 여러 수강생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섞여버리면은 괜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 이 이클립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폴더로 옮길 겁니다. 어디로 옮길 거냐면 일단 이 녀석을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해서 가져갈 준비를 좀 해놓고 우클릭한 다음에 잘라내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X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D 드라이브로 갈 겁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오시면 뭐 저같이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새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니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 D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럼 C 드라이브에 만드세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작업 공간 하나를 잡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D나 C 같은 곳에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영어 이니셜로 된 폴더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있으니까 있는 거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니셜로 된 폴더를 만드셨다면 앞으로 이제 이 폴더에다가 수업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타 여러 프로그램들을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폴더로 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지금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겠죠. 저한테 이미 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녀석만 제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다 옮겨졌다면 이 폴더에 들어갈 거예요. 이 폴더에 들어오셔서 eclipse.exe 이 녀석을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될 건데 그 전에 eclipse.ini라고 하는 얘부터 좀 열어볼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으로 여시면 되고요. 메모장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게 떴다면 이런 게 떴다면 그냥 메모장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뭔가 막 써져 있는 녀석이 뜰 텐데 자,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XMS랑 XMX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얘만 바꿀 거예요. 25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2048로 바꿀 겁니다. 입력 완료했으면 컨트롤 S 한번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건드린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뭐 여기 있는 이런 글자 하나 지워졌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딱 여기만 256만 2048로 바꿔서 저장 그리고 얘는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exe 파일 이 녀석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줄 거예요. 자, 근데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살짝 기다려 보면 또 여러분들 화면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왼쪽 화면 말고 이 옆에 있는 모니터에 얘가 좀 뜨고 있는데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게 나오시면은 여기서 잠깐 대기해 주세요. 열려있다? 열려있는 파일이 없다? 뭔가 이상하네요, 수현씨. 그러면 수현씨 지금 어차피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파일 안 옮기셔도 되고 일단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 그대로 얘만 한번 해볼게요. 설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 이 녀석 이게 그 학원 컴퓨터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인 파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 컴퓨터면 사실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뜨신 분들 자 여기서 이거 그대로 런치 눌러도 실행은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걸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브라우즈 이거 누를 거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개인 폴더로 찾아갈 거예요. 이클립스를 옮겼던 그 폴더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새 폴더 하나 또 만들게요. 우클릭해서 새 폴더. 이 폴더의 이름을 워크 스페이스 혹은 워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데 영어로 쓰시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이름 많이 써요. 저는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이 이미 존재하니까 워크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누르고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코드 파일들을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좀 시켜야 돼요. 이 파일이 저장될 공간을 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파일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경로에 존재를 해버리면 나중에 찾기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폴더로 가져온 겁니다. 그 작업 공간을.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체크박스는 체크를 해놓으면 앞으로 여기로 무조건 들어가요. 얘를 안 물어봐요.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체크. 왜냐면 누군가 잘못해서 이 경로를 한번 바꿔놓으면은 여러분들은 바뀐 경로로 계속 들어가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하죠? 물론 바꿀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사로운 것들 하나하나 알기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자바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체크하지 마시고 매번 이클립스에 들어올 때마다 이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작업 공간이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여기서 이제 런치 딱 누르시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거 뜨시면은 그냥 exclude라고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이거 하나 누르시면 돼요. 이거 무시하시면 되고 exclude 이거 이제 방화벽에서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어떻게 뭐 막아줄까 이런 건데 이거 제외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exclude 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화면 떴을까요? 네. 자, 일단 프로그램 설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용법 같은 거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이 녀석 켜서 어떻게 우리가 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한번 같이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